안녕하세요. 탄핵을 쉽게 풉니다. 탄핵 쉽게! 윤석열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몰락의 시작은 바로 날리면입니다. 오늘 윤석열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신은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날리면이라고 해도 국회는 새끼라고 한 것이고 쪽팔리다는 표현도 문제지만 어찌됐든 날리면을 고수하면서 승부수를 나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라고 전했던 MBC, 바이든이라고 들었던 국민들은 동맹 훼손해서 전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순분자라고 규정하면서 그들과의 전면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윤핵관 권성동은 민주당과 MBC를 가리키면서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라고 했고 정원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보이스피싱, 스토킹 범죄를 지목하면서 전쟁 각오로 임하라고 안덕수 총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말하는 보이스피싱은 실제 범죄를 지목하고 권성동이 말하는 보이스피싱은 레토릭이지만 결국 이 상황에서 전쟁을 벌여서 돌파할 각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야, 다 탱크로 밀어버려! 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시작된 겁니다.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국민을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자, 탄핵의 법적 구성 요건은 이미 차고 넘치고 있죠. 문제는 정치적인 조건입니다. 분위기, 대세 뭐 이런 거예요. 일단 국내 언론의 일부가 반기를 들어야 하고 외신의 지원 사격도 있어야 합니다. 기업도, 검찰 일부도, 국힘도, 국힘 지지자 일부도 넘어와야 합니다. 현재 동아일보는 논설과 칼럼을 통해서 윤석열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김순덕 칼럼이 어제 나왔습니다. 거기서 김건희 녹취록이 등장합니다. 아이고 생소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완전 바보다. 그러면서 멍청해도 말 잘 들으니까 데리고 산다고? 라는 소제목을 또 달았습니다. 멍청해도 말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나 존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귀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차라리 김 여사가 스스로 박사학위를 반납하시라 6,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빌린 거라고? 김건희 리스크 단호히 정리하셔라. 김건희가 넘버원인데 이건 윤석열 탄핵보다 더 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부인과 연결된 측근들로 인해서 한결같이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정말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지만 윤 대통령도 불행한 결말을 맞지 않으려면 특별감찰관이든 모든 임명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끊어내기 바란다. 윤석열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김건희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를 잘라내라니 완전 이거 세무조사감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두 번은 없다. 치열하게 공부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김 여사도 그런 대통령을 간절히 원할 것이다. 바보를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단언컨대 없다. 이 칼럼의 기저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동 정권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로 윤석열 까고 윤석열로 김건희를 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단순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탄핵은 물론이거니와 야 너네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 똑바로 안 해? 이런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설이나 칼럼은 해당 언론사의 수뇌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일경제가 또 이런 칼럼을 냈습니다. 바이든이인가? 바이든의 아니고? 그러니까 매경이 봤을 때도 이게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좀 바꿔보는 게 어때? 라는 아이디어를 던진 거예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에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바이든 뒷담화를 깐 게 아니라 그 날리면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이미 윤석열이 날리면에 배팅을 했습니다. 자, 이 매경의 칼럼은 윤석열이 무너질까를 걱정하고도 있지만 동시에 언론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바이든이 맞거든. 그래서 이런 칼럼이 나온 것이고 현재 국내 언론들도 한참 윤석열 빨아줬던 언론들도 각자 도생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날리면이라고 윤석열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 완전 기관지 되는 거고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고 왜 5년짜리 정권에 위험한 배팅을 합니까? 난 여기서 계속 해먹을 거고 말이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언론과 가까운 기업들 그리고 특히 삼성은 윤석열 정부에게 아리백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앉아서 매출 40%가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RA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지금 난리가 아닐 겁니다. 야, 말 바꿔 타자! 자, 무엇보다 미국 정치권과 외신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커뮤니티에는 이 심상치 않은 미국 상황을 전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다 봤고요. 그런데 변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미국에서는 CNN과 폭스에서 한마음으로 윤석열을 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미국을 깔보고 욕했다고. CNN과 폭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와 더 탐사 수준의 앙숙관계인데 이 원수지간을 갑자기 친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인들에게 해명을 합니까? 한국 언론이랑 한국 민주당을 뭐하러 깝니까?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죠. 욕은 미국에 해놓고 변명은 한국에 한다? 윤석열 이놈은 미국이 바보로 보이나? 한국에서 아무리 변명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국 군인 하나 안 죽이고 러시아 군인 10,000명 이상 죽인 미국하고 잘해보시길. 1년 후에는 볼만할 것이다. 미국은 확실히 보복한다. 왜냐하면 뒤끝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대하시라. 사실 미국 입장에선 이번 일로 많이 편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이 막줄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 해석은 분명 장삼 이사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교수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내셨으니까 제가 볼 때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 의원들이 뭐 대놓고 뭐 반응하기도 뭐 약간의 한계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무서운 건 침묵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세요?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큰 뉴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뭐 지금 내부 정보 없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침묵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 이 정부 초기부터 나왔지만 해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각박했습니다. 기본기도 안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예.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부끄러움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뭘 느끼냐면 어느 나라든 특히 민주주의 국가든 의회 의원들끼리는 이상한 연대의식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소위 늘 행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입법부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든 미국의 하원 상원 의원이든 간에 아주 돈독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입법부를 그렇게 격화시키면 미국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은 우리의 국회의 권한보다 훨씬 더 셉니다. 입법 조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의 얼굴이 팔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누구의 XX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IRA라고 하는 그 법안이 우리 국익에 혹은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발언 하나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여러 절충 방안이 다 숲으로 돌아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의 해석을 더 얹어봅니다. 앞서 교포분께서 언론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런 원수지간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을 운운하고 있냐, 까고 있냐? 그것은 바이든을 둘 다 까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특히 공화당과 폭스에서는 바이든의 외교 실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물가를 잡으려고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원유 감산을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그게 먹히지 않아서 외교 개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바이든은 화려한 외교 경력을 배경으로 해서 외교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대통령이 된 것인데 정작 대통령 상태에서 외교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을 뒤에서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건수를 제대로 잡은 거죠. 이걸로 바이든과 민주당을 조리돌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CNN도 윤석열을 까고 있냐? 현재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함께 바이든을 까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윤석열 뒷담화로 외교 무능이라고 바이든을 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기여했던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침묵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제 동맹이라는 한국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 침묵의 보복이 시작되는 거죠. 제2의 IRA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미국 선거 한복판에 지금 윤석열이가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한국을 괘씸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권력 행사를 하는 언론과 미 의회 의원들이 생기겠죠. 게다가 미국은 반드시 보복한다. 자, 이렇게 국내 언론과 국내 기업들의 반기 뭐 저런 게 있어 하는 외신들과 윤석열을 괘씸해하는 미 의회로 인해서 윤석열 탄핵의 분위기는 잡힐 겁니다. 그리고 곧 국힘에서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반윤 세력이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겁니다. 게다가 내년이 되면 바로 총선 국면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날리면으로 날아간다. 마치겠습니다.